안녕하세요. 고슴쌤이에요. 오늘은 2단원 약수와 배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어떤 수를 30과 42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고 합니다. 먼저 어떤 수를 네모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네모 나누기 30을 했을 때와 이 네모 나누기 42를 했을 때 모두 나머지가 0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어떤 수는 30의 배수여야 됩니다, 일단. 그래야지 3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 어떤 수는 42의 배수여야 합니다. 그래야 이 4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되잖아요. 자, 그럼 이 어떤 수는 30의 배수여야 하기도 하고 42의 배수여야 하기도 하네요. 자, 이 말은 즉 이 어떤 수는 30과 42의 공통된 배수, 공배수여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30과 42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공배수를 알 수가 있죠. 30과 42의 최소 공배수는 210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세 자릿수의 어떤 수를 모두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차례대로 한번 구해주면 되겠죠. 최소 공배수 210, 2배 한 거 420, 3배 한 거 630, 4배 한 거 840. 5배 하면 4자릿수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2번입니다. 빈칸에 약수, 배수 중 알맞은 말을 써넣으시오. 68은 17의 무엇일까요? 자, 17을 1배, 2배, 3배 해볼게요. 17을 1배, 17. 2배 하면 34, 3배 하면 51, 4배 하면 68. 자, 이렇게 17에 4배를 했더니 68이 나오죠? 그렇다면 68은 17의 배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4는 72의 무엇일까요? 아까처럼 72를 1배, 2배, 3배 한다고 해서 24가 나오지 않죠. 배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자, 24는 72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죠. 자, 이것은 우리가 약수라는 개념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는 72의 약수이다.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이니까. 자, 그 다음도 넘어가 볼게요. 49도 마찬가지로 147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죠. 약수란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49는 147의 약수입니다. 3번 문제 풀어볼게요. 고스미한테 사과 36개와 귤 54개가 있었는데 이 사과와 귤을 남김없이 그리고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최대 몇 명한테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사과를 먼저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볼게요. 한 명한테 나누어 줄 수 있겠죠. 사과 36개 몰빵하면. 그리고 2명한테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18개씩 주면 되겠죠. 3명한테도 나눠줄 수 있고요. 4명 되고요. 5명. 5명한테 나누어 주게 되면 한 명한테 7개 주고 하나가 남아버려요. 그런데 남김없이라는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5는 안 되는 겁니다. 5명한테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6명 되고 9명, 12명, 18명, 36명. 자, 봤더니 우리가 뭘 구한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36의 약수를 구했네요. 자, 그럼 귤도 똑같이 54의 약수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사과랑 귤을 둘 다 똑같이 남김없이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한 명한테 나누어 줄 수 있고, 그리고 2명한테 나누어 줄 수 있고, 3명한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4명은요? 사과는 4명한테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귤은 4명한테 나누어 주게 되면 귤이 좀 남습니다. 똑같이 나누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는 안 되고 6명한테는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9명도 마찬가지고요. 18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우리가 한 이 과정이 바로 36과 54의 공통된 약수, 공약수를 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최대 몇 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으니까 공약수 중에서도 가장 큰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거친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맞닥뜨리면
36과 54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구나. 그럼 바로 36과 54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최대 18명에게 나눠줄 수 있겠죠. 최대 공약수. 그리고 최대로 나누어 줬을 때 한 사람이 사과, 귤 몇 개씩 가져갈 수 있는지. 사과 36을 18명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2개씩 가져갈 수 있겠죠. 사과는 2개, 귤은 54 나누기 18 하면 3개씩 나눠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귤은 3개. 정답은 사과 2개, 귤 3개입니다. 4번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수를 모두 구하라고 합니다. 우선 72의 약수부터 구하면 되겠네요. 1, 2, 3, 4, 6, 8. 자, 일단 여기까지 구했고 이제 이 8과 짝이 되는 9. 9, 8에 72. 그리고 6이랑 짝이 되는 12. 6 곱하기 12 하면 72니까요. 그리고 18, 24, 36, 72.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두 자릿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이 수들 중에서 고르면 되는 거고요. 8의 배수라고 합니다. 8의 배수. 8, 1은 8, 8, 2, 16, 8, 3, 24 여기 있네요. 그리고 8, 9, 72도 있네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는 수는 24와 72입니다. 자, 5번입니다. 가로가 45cm고 세로가 70cm인 직사각형 벽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직사각형 벽에 빈틈없이 정사각형의 색종이를 붙이려고 합니다. 여기서 빈틈없이가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런데 최대한 적은 개수의 색종이를 붙이고 싶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빈틈없이라는 것은 이렇게 색종이를 붙이다가 이렇게 삐져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45와 70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로 이 정사각형의 색종이를 붙여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1cm 정사각형으로 붙일 수도 있고요. 2cm 정사각형으로 붙이면 삐져나오겠죠. 1cm가 빈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얘는 안 되고 정사각형이 3cm인 걸로 붙이면 빈틈이 없고요. 5, 9cm, 15, 45. 정사각형의 한 변이 될 수 있는 수들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구한 것인가요? 45의 약수를 구한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정사각형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70도 생각을 해주셔야죠. 70의 약수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색종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45와 70의 공약수여야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최대한 적은 개수의 색종이를 붙이고 싶다고 합니다. 여기서 최대한 적은이라고 해서 최소 공배수 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최대한 적은 개수의 색종이를 붙이려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최대여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45와 70의 최대 공약수를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사각형이 1cm 이 조그마한 거 붙이는 거랑 큰 거 이렇게 하나 붙이는 거랑 어떤 게 더 색종이 수가 덜 들어가는지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45와 70의 최대 공약수 구해보면 5가 나오네요.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5cm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문제는 몇 개의 색종이가 필요하냐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가로부터 볼게요. 가로는 45cm입니다. 여기에 5cm인 색종이가 몇 개가 들어갈까요? 45 나누기 5 하면 가로에는 9개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세로 70개에는 나누기 5를 하면 14개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로 9개, 세로 14개를 곱해주면 색종이가 몇 개 필요한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필요한 색종이는 126개입니다. 6번입니다. 어떤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9라고 합니다. 이 두 수의 공약수를 구하시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두 수도 모르는데 어떻게 공약수를 구할까요?
사실 우리가 최대 공약수만 알면 공약수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떤 개념이었는지 한번 복습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18과 24의 공약수를 먼저 구해 볼게요. 자, 공약수는 1, 2, 3, 6이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6인데요. 이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럼 1, 2, 3, 6이죠. 이 두 수의 공약수와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같다라는 것을 한 번의 실험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18과 24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수를 해보아도 두 수의 공약수는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습니다. 이것이 정말 맞을까? 궁금한 학생들은 여러 가지 수로 진짜 그런지 실험을 여러 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최대 공약수가 나와 있죠. 이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하면 이 두 수의 공약수가 되겠네요. 1, 3, 9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 3, 9. 자, 7번입니다. 50 이상 100 이하의 수 중에서 4의 배수인 동시에 6의 배수인 수가 몇 개일까요? 자, 이 4의 배수인 동시에 6의 배수, 이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그쵸, 4와 6의 공통된 배수, 공배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할 일이 4와 6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최소 공배수는 12고요. 이게 가장 작은 공배수니까 여기다가 1배, 2배, 3배 하면서 50 이상 100 이하의 수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12에 몇 배를 해야 50 이상이 될까요? 4를 하면 48이니까 안 들어가고 12에 5배를 하면 드디어 들어가네요. 그리고 한 9배를 해볼게요. 100을 넘어버렸네요. 이번엔 8을 8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96이니까 여기 안에 들어왔네요. 우리는 개수만 구해주면 되죠. 5배부터 8배 한 거니까 5, 6, 7, 8 4개네요. 4개. 정답은 4개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8번. 고수민의 집에서 8분마다 시계 종이 울리고 12분마다 시계 불빛이 깜빡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3시 30분에 동시에 시계 불빛도 깜빡이고 시계 종도 울린 거예요. 그럼 4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동시에 되는 횟수는 몇 번인가 이걸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 8분마다와 12분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자, 그럼 종은 8분마다 일어나니까 8분, 16분, 24분, 32분 이렇게 울릴 것이고 불빛은 12분, 24분, 36분 땡땡땡 이렇게 울릴 건데 지금 동시에 울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종이랑 불빛이 24분마다 동시에 울리고 깜빡이는 것을 방금 구해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구하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지금 이게 어떤 개념을 의미하고 있나요? 자, 지금 선생님이 구한 게 8의 배수죠. 그리고 12의 배수입니다. 그리고 8과 12의 공배수를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된 배수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24분마다 동시에 일어나는구나. 3시 30분에 이게 동시에 일어났다고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엔 3시 54분이겠죠. 그리고 24분 후에 24분 여기다 더하면 4시 18분, 그리고 또 더하면 4시 42분, 그리고 또 더하면 4시 이제 4시 넘어가네요. 5시 되네. 5시.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4시부터 5시까지였으니까 한 번, 2번. 그래서 총 2번이 동시에 일어났네요. 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약수와 배수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공부하는 당신이 멋집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